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평생을 인내하고 양보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 착함이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기 쉽고 만만한 노인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부모의 끝없는 희생과 인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오랜 친구들도 결국 자신의 삶과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고 무르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만 하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조차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이 세상의 전부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배우자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좋은 부모,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라는 계절에 들어서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현실을 말입니다. 처음 얼마간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와 같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형식적인 관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막상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 얄팍한 관심은 신기루처럼 빠르게 식어갑니다. 특히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었다면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할 수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돈을 받고 난 뒤 태도가 돌변하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부모님도 편하게 사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뜸해진 방문은 이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것은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는 냉정한 한마디뿐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남편 또는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건강과 노후가 더 급하고 중요해지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남겨진 사람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독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물로 사정해도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되 내 노후 자금까지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서서히 잊혀갈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마지막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착한 노인은 그저 만만한 존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만 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순간 그 허점을 파고들어 무시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동네 모임에서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조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근히 얕잡아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에이, 어르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이런 무례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호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자식, 손주들까지도 착하고 마음 약한 어른을 이용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나중에 다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돈 있어도 딱히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돈을 주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돌변하여 냉랭한 태도를 보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깐깐해지셨어요? 사람이 변했네 라며 오히려 우리를 속좁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좀 참고 말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모두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호구처럼 이용당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싫다,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없으면 노년은 초라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시 벌 수 있었고 정 힘들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짐처럼 여겨집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손을 내밀면
자식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합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 하나?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돈이 없으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버티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홀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하게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해도, 친척이 어려운 사정을 대며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로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절 못하시니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당연한 듯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무엇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돈을 퍼주지 마십시오. 독해져야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너무 믿으면 처참하게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상대를 너무 깊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배신이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할 때, 친척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수십 년 지기 친구가 기가 막히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 오랜 친구인데 하며 마음이 약해져 선뜻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배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저렇게 독해지셨나라며 뒤에서 불만을 품고, 반대로 돈을 주기 시작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귀찮고 무능한 짐이 될 뿐입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도 노년에 돈이 부족해지거나 병이 들면 놀랍도록 이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배신감은 온몸에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나도 지금은 힘들어서 못 도와줘. 이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째,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존중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가족에게도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퇴직한 노인이 됩니다. 한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존재감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집니다. 가족에게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온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생기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심하세요 라는 영혼 없는 한마디뿐 더 이상 깊이 걱정하고 살뜰히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존중받고 싶다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더 큰 목소리로 내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한 사람만을 대우합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내 존재를 세상의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참고만 살면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사람처럼 대할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은 비참합니다.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6째, 인생의 종착역에는 결국 혼자 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든 친구가 많든 노년의 끝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 부모는 그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멀어집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함께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독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것이다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친구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환상도 버리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다가는 결국 외로움과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째,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부모를 모시며 수많은 책임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늘 남에게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을 대신 살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허무한 깨달음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껴 쓰고 주변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과연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배우자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독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춰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삶을 단 하루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감정과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독해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존엄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평생을 인내하고 양보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 착함이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기 쉽고 만만한 노인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부모의 끝없는 희생과 인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오랜 친구들도 결국 자신의 삶과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고 무르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만 하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조차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이 세상의 전부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배우자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좋은 부모,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라는 계절에 들어서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현실을 말입니다. 처음 얼마간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와 같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형식적인 관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막상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 얄팍한 관심은 신기루처럼 빠르게 식어갑니다. 특히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었다면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할 수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돈을 받고 난 뒤 태도가 돌변하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부모님도 편하게 사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뜸해진 방문은 이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것은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는 냉정한 한마디뿐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남편 또는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건강과 노후가 더 급하고 중요해지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남겨진 사람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독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물로 사정해도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되 내 노후 자금까지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서서히 잊혀갈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마지막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착한 노인은 그저 만만한 존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만 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순간 그 허점을 파고들어 무시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동네 모임에서,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조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근히 얕잡아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에이, 어르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이런 무례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호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자식, 손주들까지도 착하고 마음 약한 어른을 이용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나중에 다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돈 있어도 딱히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돈을 주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돌변하여 냉랭한 태도를 보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깐깐해지셨어요? 사람이 변했네 라며 오히려 우리를 속좁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좀 참고 말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모두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호구처럼 이용당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싫다,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없으면 노년은 초라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시 벌 수 있었고 정 힘들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짐처럼 여겨집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손을 내밀면 자식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합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 하나?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돈이 없으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버티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홀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하게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해도, 친척이 어려운 사정을 대며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로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절 못하시니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당연한 듯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무엇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돈을 퍼주지 마십시오. 독해져야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너무 믿으면 처참하게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상대를 너무 깊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배신이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할 때, 친척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수십 년 지기 친구가 기가 막히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 오랜 친구인데, 하며 마음이 약해져 선뜻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배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저렇게 독해지셨나라며 뒤에서 불만을 품고 반대로 돈을 주기 시작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귀찮고 무능한 짐이 될 뿐입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도 노년에 돈이 부족해지거나 병이 들면 놀랍도록 이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배신감은 온몸에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나도 지금은 힘들어서 못 도와줘. 이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존중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가족에게도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퇴직한 노인이 됩니다. 한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존재감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집니다. 가족에게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온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생기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심하세요 라는 영혼 없는 한마디뿐 더 이상 깊이 걱정하고 살뜰히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존중받고 싶다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더 큰 목소리로 내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한 사람만을 대우합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내 존재를 세상의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참고만 살면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사람처럼 대할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은 비참합니다.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생의 종착역에는 결국 혼자 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든 친구가 많든 노년의 끝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 부모는 그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멀어집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함께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독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것이다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친구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환상도 버리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다가는 결국 외로움과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부모를 모시며 수많은 책임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늘 남에게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을 대신 살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허무한 깨달음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껴 쓰고 주변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과연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배우자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독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춰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삶을 단 하루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감정과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독해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존엄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평생을 인내하고 양보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 착함이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기 쉽고 만만한 노인은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부모의 끝없는 희생과 인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오랜 친구들도 결국 자신의 삶과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고 무르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만 하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조차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이 세상의 전부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배우자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좋은 부모,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라는 계절에 들어서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현실을 말입니다. 처음 얼마간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와 같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형식적인 관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막상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 얄팍한 관심은 신기루처럼 빠르게 식어갑니다. 특히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었다면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할 수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돈을 받고 난 뒤 태도가 돌변하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부모님도 편하게 사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뜸해진 방문은 이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것은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는 냉정한 한마디뿐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남편 또는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건강과 노후가 더 급하고 중요해지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남겨진 사람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독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물로 사정해도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되 내 노후 자금까지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슬픈 순간은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서서히 잊혀갈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마지막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오직 나만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착한 노인은 그저 만만한 존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만 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순간 그 허점을 파고들어 무시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동네 모임에서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조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근히 얕잡아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에이, 어르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이런 무례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호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자식, 손주들까지도 착하고
마음 약한 어른을 이용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나중에 다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돈 있어도 딱히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돈을 주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돌변하여 냉랭한 태도를 보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깐깐해지셨어요? 사람이 변했네 라며 오히려 우리를 속좁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쉽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좀 참고 말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모두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호구처럼 이용당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싫다,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없으면 노년은 초라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시 벌 수 있었고 정 힘들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짐처럼 여겨집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손을 내밀면 자식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합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밥값은 누가 내야 하나?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돈이 없으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버티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홀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하게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해도 친척이 어려운 사정을 대며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로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절 못하시니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당연한 듯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무엇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돈을 퍼주지 마십시오. 독해져야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너무 믿으면 처참하게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상대를 너무 깊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단 한 번의 배신이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뼈에